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갔던 일, 또 인생의 각 발달 단계마다 여러 선생님을 만났죠. 또 친구들과의 여름 캠프도 있었죠. 또 우등상이나 개근상을 받아서 기뻤던 일, 이런 긍정적인 기억이 있고, 또 더불어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형제 간 경쟁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기억, 긍정적인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마치 어린 시절에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요. 그래서 이런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보다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아주 멋지고 능력 있는 많은 사람이 내심으로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또 뒤떨어진 사람으로 느낄 때도 있고, 나는 더 행복할 수 없을까? 또 왜 나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까? 또 왜 내 삶은 더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이런 여러 질문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일까요? 과연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무서운 것일까요? 어떤 초자연적이거나 초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괴상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서나 매일같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용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막연히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서적 방치라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면서 아주 미묘하고, 또 물리적으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방치된 아이는 어떤 살면서 훌륭한 신체적 돌봄을 받았고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표면상으로는 방치된 것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에게도 쉽게 인식되지 못할 만큼 이런 사소한 것이라면 어째서 그들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쇠약해 있을까요? 쇠약해진 것일까요? 소리 없는 가운데, 침묵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까요? 이것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가족 사진을 본다면 가족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 흰 부분, 어디에 공간에 그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알려져 있기보다는 어떤 어린 시절에 이야기되지 않은 것, 이야기되지 않은 것, 또는 관철되지 못한 것, 또 기억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사랑이 담긴 집에서 풍성한 음식을 경험하고 옷도 제공받았고 학대받지도 않았고 부모에 의해서 잘못 다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부모는 10대 자녀가 마약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갈등을 자아내는 것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지만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외면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부모님은 또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시고 우린 그것을 또한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면 자신이 부모를 그렇게 원했던 때에 그때의 부모가 자신을 저버렸다는 것, 그것을 결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의 어린 시절을 이상적인 어린 시절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외면당한 사실을. 자,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의 탱크는 왜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이신 그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분은 충분히 좋은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Good enough mother에 대해서. 그럼 이 충분히 좋은 엄마는 충분히 좋은 양육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자녀와 부모가 정서적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또 공감을 잘해주고 지속적인 그 자녀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어서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정서적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공감적으로 공감을 잘 해주지 않아서 어떤 공감하는 것에 대한 실패, 또 이것이 만성적으로 어린 시절에 발달 내내 아이에게 공감해주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귀머거리인 것처럼 또 장님인 것처럼 그런 중요한 모든 순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한 가지 중에서 부모의 양육 유형이라고 할까요? 자기애적인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기애적인 부모님은 특성이 우월감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고 또 카리스마로 가득하죠. 그래서 어쩌면 오만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에게 다 있지만 원한을 품기까지 하며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끈하면서 화를 내고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주 판단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물론 완벽을 요구하지만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당황스러움이 전혀 없기를 굉장히 바라기 때문에 이 자녀가 힘들고 자기 자신도 부모 자신도 힘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애적 부모는 어떤 자녀가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자신으로부터 약간
분리된 어떤 인격체다.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독립적인 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가 어떤 욕구를 표현을 하면 자기와 맞지 않으면 자녀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생각이 없는 자녀로 취급해서 자녀가 몰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애적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거나 돌보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감이 부족하거나 없는 부모는 마치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무딘 도구로 수술하는 의사와 같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흉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로 지크라는 아이를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크라는 아이는 굉장히 조숙하고 활발한 성격인 3학년 아이예요. 남자아이인데 최근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말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볼펜을 뱅글뱅글 막 돌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크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앞에 나가서 그거를 계속 돌리면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돌리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크는 무례했습니다 라는 쪽지를 써서 집에 갈 때 지크에게 들려서 그 쪽지를 부모님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들려서 보낸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지크가 갖고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자기애적인 부모가 반응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면 자초지종을 아이가 일어났던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들어보는 것보다는 공감해 주기보다는 집중하기보다는 감정을 읽어주기보다는 이 지크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집중을 해서 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엄마의 자신에게 한 것처럼 이 엄마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 개인적인 어떤 지크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을 공감보다는 야 어째서 그런 일을 했어 도대체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야 선생님은 내가 너에게 좋은 매너를 못 가르쳐 줬다고 얘기를 할 것 아니니 아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난 정말 견딜 수 없어. 야 네 방으로 가. 지금 널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진짜. 그러면서 엄마는 정말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그런 엄마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시지만 저도 돌이키게 되면 반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마 어린 시절 내내 완벽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반응 때문에 완벽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힘들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지크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유의 정체성이 발견하기보다는 방치되어서 성인이 되었어도 내면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그 아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애적인 어머니의 또는 아버지의 어떤 판단 때문에 그 판단에 자유로워지려고 이 아이는 생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 자기애적인 사람이 부모가 되면 특정한 자녀를 편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독버섯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먹을 수 있고 하나는 독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두 아이를 가지고 하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는
아, 이 아이는 예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운동도 잘해. 내 마음에 들어. 그런 아이는 편애를 해서 하고, 조금 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아이는 마치 독버섯이라서 못 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다.